자, 여러분, 비동기 시리즈 3.5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미스의 스태틱 함수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대충 알고만 있어도 언젠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 스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 프로미스 공부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으니까 이번 영상은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미스가 제공하는 4가지 스태틱 함수들을 살펴볼 거예요. 프로미스 올, 프로미스 올 세트, 프로미스 애니, 그리고 프로미스 레이스, 이렇게 4가지 스태틱 함수들을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2가지 비동기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이 두 함수는 모두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인 getName이 리턴하는 프로미스는 setTimeout을 사용해서 1초 뒤에 철수라는 문자열로 리졸브가 되고요. 두 번째 함수인 getToDo가 리턴하는 프로미스는 2초 뒤에 밥먹기라는 문자열로 리졸브가 됩니다. 이 함수들을 필요에 따라 리젝트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에다가 리젝트를 하는 코드도 이런 식으로 넣어봤어요. 여기 위에 있는 getName도 리젝트를 시켜주고 싶으면 resolve를 코멘트 처리시켜주고 리젝트를 하도록 이렇게 코멘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함수들 모두 resolve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2가지 비동기 함수를 사용해서 철수와 밥먹기를 받아오고 싶어요. 간단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먼저 getName을 호출해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then을 붙여서 콜백 함수를 하나 넣어주고 이 콜백 함수의 인자로는 name을 전달받을 거예요. 이 name 안에는 철수가 들어있겠죠? 요걸 한번 콘솔에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1초 뒤에 콘솔에 이렇게 철수라고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철수를 받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밥먹기도 한번 받아와 볼게요. then 안에다가 getToDo를 호출해주고 이 getToDo가 리턴해주는 프로미스를 그대로 리턴해줄게요. 이제 then 뒤에다가 또 다른 then을 체이닝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 then에 넣어준 콜백 함수의 인자로는 to도를 받아올 거예요. 이 to도 안에는 밥먹기가 들어있겠죠? 요걸 그대로 콘솔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1초가 지나고 철수가 출력되고 2초가 더 지나면 밥먹기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미스를 체이닝 해주는 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죠?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가 철수와 밥먹기를 받아오는데 3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getName과 getToDo를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실행 과정을 살펴보자면 getName을 호출해주고 getName이 완료될 때까지 1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getToDo를 호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getToDo가 완료될 때까지 2초 동안 더 기다려줬었죠. 그래서 1초 더하기 2초 해가지고 3초가 걸린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2가지 비동기 작업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수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 getName과 getToDo는 서로 연관이 전혀 없는 독립적인 비동기 함수예요. 그 말은 굳이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두 비동기 함수를 동시에 수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 얘네들이 1초, 2초가 아니라 막 30초, 1분 뭐 이런 식으로 훨씬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만약 우리가 getName과 getToDo를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3초가 아니라 2초 만에 두 값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getName이 실행되는 동안 getToDo도 동시에 실행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프로미스가 제공하는 스태틱 함수 중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코드는 지워줄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스태틱 함수는 프로미스 올이라는 함수예요. 프로미스 올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프로미스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미스의 올은 인자로 배열을 하나 전달받는데요. 그 배열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미스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배열 안에다가 getName과 getToDo를 호출해서 각 함수가 리턴하는 프로미스들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미스들을 넣어주면 프로미스 올은 배열로 전달받은 프로미스들을 함께 수행시켜줍니다. getName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getToDo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get name을 수행하는 동시에 get to도를 수행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두 작업을 병렬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거죠. promise all은 새로운 프로미스를 하나 리턴해주는데요. 배열 안에 전달해준 모든 프로미스들이 resolve가 되면 이 리턴된 프로미스가 resolve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리턴된 프로미스에다가 then을 붙여서 받아온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콘솔에 철수와 밥 먹기가 배열 형태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promise all을 사용해서 get name과 get to도를 병렬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2초 만에 작업을 끝내고 결과를 콘솔에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두 작업을 병렬적으로 실행해서 2초 만에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1초, 2초 이렇게 2초 만에 철수와 밥 먹기가 받아와져서 콘솔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전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수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배열에 전달해준 프로미스들 중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프로미스 all로부터 반환된 이 프로미스도 실패하게 됩니다. 리젝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et name을 조금만 수정해서 get name이 반환하는 프로미스가 실패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먼저 resolve는 코멘트 처리를 해주시고 그 아래 있는 reject를 하는 코드를 코멘트를 풀어줘서 철수라는 문자열과 함께 resolve가 되는 게 아니라 에러로 reject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프로미스에다가는 맨 뒤에다가 캐치를 체이닝을 해준 다음에 에러를 출력해 보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에러,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get name 안에 있는 에러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promise all 배열 안에 전달해준 것 중에 get name은 실패하도록 구현되어 있고 get to도는 성공하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이 promise all의 특별한 점은 배열 안에 있는 프로미스들을 동시에 처리하다가 이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이 바로 이 프로미스를 리젝트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캐치 블럭이 실행이 된 거죠. 이 캐치 안에 들어가는 에러는 가장 먼저 실패한 프로미스에 에러가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get name이 가장 먼저 실패한 프로미스니까 에러로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get name을 성공하도록 만들어보고 get to도를 실패하도록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에러 할 일이 없어요. 여기 get to도 안에 들어가 있는 에러가 캐치 블럭에서 잡혀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get name과 get to도가 둘 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번엔 둘 다 실패하도록 get name도 reject 시켜볼게요. 이러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에러로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get name과 get to도가 둘 다 실패하는데 get name으로부터 반환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get name이 가장 먼저 실패한 프로미스이기 때문이에요. 프로미스 all의 특징은 전달된 프로미스들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반환된 프로미스를 곧바로 그냥 리젝트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치 안에 들어가는 에러는 가장 먼저 실패한 프로미스에 에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전달된 프로미스들 중에 뭐가 성공했고 뭐가 실패했는지 세세하게 알고 싶다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프로미스에 all settled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미스 all 예제는 지워보고 프로미스 all settled를 살펴볼게요. 프로미스 all settled도 배열 형태로 프로미스를 전달받아요. 똑같이 get name과 get to도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새로운 프로미스를 반환해줍니다. 이 프로미스 all settled의 특징은 인자로 전달된 모든 프로미스들이 전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던 실패로 완료되던 상관없이 일단 모든 프로미스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반환된 프로미스도 리졸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get name은 실패하도록 놔두고 get to도를 성공하도록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반환된 프로미스에 then을 연결시켜서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 데이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배열 형태로 뭔가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인자로 전달해준 프로미스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전달해준 get name 프로미스는
이렇게 rejected 실패했다고 나오고 reason 이유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에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로 넣어준 get to do promise는 이렇게 스테이터스는 fulfilled 성공했다고 나오고 밸류로는 밥 먹기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해준 프로미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거죠. 이처럼 각각의 프로미스가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세세하게 알고 싶다면 프로미스 all이 아니라 프로미스 all settled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미스 all settled 예제도 지워주고 이번에는 프로미스 any라는 걸 살펴볼게요. 이 프로미스 any라는 것도 꽤 재밌어요. 프로미스 any도 똑같이 새로운 프로미스를 리턴하고 프로미스 any 이렇게 인자로는 똑같이 배열 형태로 프로미스들을 전달받아요. get name, get to do 이렇게 해줄게요. 프로미스 any가 반환하는 프로미스는 전달해준 프로미스들 중에 가장 먼저 resolve가 된 것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get name과 get to do를 둘 다 이렇게 성공하도록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반환된 프로미스에다가 then을 붙여서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콘솔에 찍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데이터 안에는 철수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배열로 전달해준 프로미스들 중에 get name이 가장 먼저 resolve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는 철수가 들어가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get to do를 2초가 아니라 0.5초 만에 resolve가 되도록 바꾸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데이터는 이제 밥 먹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et to do가 get name보다 먼저 resolve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거 다시 2초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get to do를 resolve가 아니라 reject가 되도록 바꾼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철수가 되어서 콘솔에 철수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미스 any는 가장 먼저 resolve가 된 프로미스의 값을 데이터로 넘겨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get name을 실패하도록 만들어보고 get to do를 성공하도록 만들어보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 데이터는 밥 먹기가 되겠죠? get to do가 가장 먼저 resolve가 된 프로미스가 되니까요. 이 프로미스 any의 특별한 점은 이 배열로 전달해준 프로미스들이 모두 실패해야지만 반환된 프로미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프로미스 체인 맨 뒤에다가 캐치 블럭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에러를 콘솔에 출력해 볼게요. 우리가 get name과 get to do를 모두 실패하도록 바꾼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 프로미스가 실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캐치 블럭이 실행이 되어서 에러가 콘솔에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에러로는 모든 프로미스들이 rejected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미스 any 예제도 지워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race를 살펴볼 거예요. 전 얘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프로미스 레이스는 말 그대로 배열로 전달된 모든 프로미스들끼리 달리기를 시켜요. 이름처럼 레이스를 시키는 거죠. 프로미스 레이스도 새로운 프로미스를 반환하고요. 이렇게 promise.race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인자로는 배열 형태로 프로미스들을 전달받습니다. 다 똑같죠? get name 그리고 get to do 이렇게 해줄게요. 이 프로미스 레이스는 전달해준 프로미스들끼리 경주를 시켜서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완료되는 프로미스의 결과를 이 반환된 프로미스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완료되는 프로미스가 성공하면 이 반환된 프로미스도 성공하게 되고 제일 빨리 완료되는 프로미스가 실패하면 이 프로미스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해 볼게요. get name과 get to do를 둘 다 성공하도록 이렇게 바꿔주고 반환된 프로미스 뒤에다가 then을 붙여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봅시다. console log 데이터.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데이터로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데이터로는 철수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로 전달해준 프로미스 중에 가장 빨리 완료되는 프로미스가 뭐예요? get name이죠. 1초가 걸리니까요. 그래서 get name 프로미스가 경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얘가 가진 값이 이 프로미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get name을 실패하도록 바꿔볼게요. resolve는 코멘트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프로미스 체인 맨 뒤에다가 캐치를 연결시켜주고 에러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console log 에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get name에 에러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getName이 가장 빨리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겼고, 그런데 이 getName은 실패했으니까 반환된 프로미스도 실패가 되면서 캐치블럭 안에 있는 에러가 출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미스 레이스 안에 들어가는 프로미스들은 성공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이 가장 빠르게 완료된 프로미스가 경주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미스의 4가지 스태틱 함수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배운 것들을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면 여러 개의 비동기 작업들을 수행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동기 시리즈 프로미스 편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